네, 세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지식재산처 주요 업무를 김용선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쟁쟁한 민간 대기업 CEO 출신 우리 장관님들 옆에 있으니까 좀 주눅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77년 개청됐는데 48년 만에 지난 10월 1일자로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존의 특허 상표 심사 심판에 집행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지재권 전반 그리고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식재산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 시장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큽니다. 지식재산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규모가 세계 4위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기술력 수준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식재산 체계를 점검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과학기술 등의 목소리를 담아 지식재산처의 정책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숨겨진 인재,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을 찾아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 20개,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퍼스트 무버 선도국가로서 우리 기술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경찰 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K브랜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허 상표 심사 대기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습니다.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심사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대기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특허는 현재 6개월에서 2029년에 10개월까지, 상표는 현재 12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은 시대적 질문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최근 뮤지와 같은 문화유산 기반 지식재산이 인기입니다. 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로 재탄생시키면 사라져가는 우리의 향토 문화를 보존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전략을 제공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의 또 다른 축은 청년입니다. 5급 3특 지역의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 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AI와 지식재산 역량을 모두 갖춘 창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름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특허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상표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품회사들이 자기가 가능한 모든 이름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면 몇십 년 전에 이미 막 싹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상표권이든 뭐 특허권이든 이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는 20년, 상표는 10년인데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상표 경우에는 영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와서 갱신해서 등록해요? 예. 그렇지만 쓰지 않는 경우에는 불상 취소라고 해서 심판을 통해서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일단 선점해 놓지만 선점을 해서 이름은 예. 등록해 놨는데 실제로 쓰지 이제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최근 법령에 의하면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 3년간 네. 안 썼으면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고. 그건 해결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술 특허의 국제 조약이 있죠. 많습니다. 국제 조약이 20여 개 있죠. 넘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도 기술 특허의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예. 다 WTO 협정이랄지 파리 협약에 의해서 근데 국제적에서 되게 뭐 가장 길다면 몇 년이에요?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20년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랄지 규제 기간에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최대 해봐야 25년이다 그 말이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한수원이 무슨 웨스팅하우스하고 예, 무슨 예. 원자력 원자력 기술 때문에 무슨 이상한 협약을 맺었니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 기술도 그러면 미국도 조약 당사자일 건데 어떻게 기재권 20년, 관련 25년 지난 네. 한참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한국 기업들한테 횡포를 부리지? 그 자기 거라고? 특허란 게 계속 개량 특허로 해서 출원을 해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소위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천, 예, 그렇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개량해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원천 기술을 쓰면서 더 이상 그쪽 기술을 쓰지 않고 그 원천 기술만 네. 써서 내가 기술 개발을 해서 변형을 계속 해온 지 25년이 지났다. 예. 그럼 이걸 변형 그쪽에서 바꾼 기술을 쓰지 않는 한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원천 특허가 만료가 됐다면 공지 기술로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계속 자기들이 바꿔서 새로운 네, 기술을 계속. 만들었는데 네. 우리는 그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을 우리가 또 개량을 해가지고 썼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25년이 지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산업부 장관님 혹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이 건은 영업 비밀로 분류되어 가지고요. 예, 그 한도가 없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예, 영업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P 관련해 가지고. 그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SA 협정을 할 때도 이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특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그 사람들 기술을 썼기 때문이라고 알고 보통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로 해가지고 이건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20년 네, 이런 맞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 보는 방법이 특허로 하는 방법, 그다음 영업 비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영업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조 기법 같은 게 영업 비밀인데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가 됩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되네. 영업 비밀로 관리해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개인 관계다. 특허가 아니고. 그것도 새로운 기법이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아까 특사경 얘기는 지금 25명이 있는데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논의해보는데 잘 안 되면 국무회의로 가져오십시오. 그때 한번 논의해보게. 예. 다음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게요. 이 기술 경찰이 저희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근데 25명이 전 부처,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 기술 유출, 대외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100명 정도 늘려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경기지사 시절에 대통령님께서 400명을 늘리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하여튼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부처 간에 협의를 해보고 잘 안 되면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해외 유출 외에 국내에서의 유출도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예,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유출하면 대외적인 의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대기업 간, 그다음 하도급 간에는 기술 탈취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유출 문제는 국정원도 지금 조사권이 예, 있는데 저희 국정원과 저희도 방첩기관 지정돼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에는 어느 정도 인력을 가졌는지는 보안 사항이겠지? 그건 뭐든지 다 보안이라고 그러니까. 알겠고요. 근데 뭘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도 많이 잊어버렸네.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예. 발명진흥회가 산하기관으로 있네요. 발명진흥회는 회장인가요? 네, 발명진흥회 상금 부회장 김시영입니다. 부회장. 회장은 어디 갔어요? 회장님의 명예직이라서. 아, 명예직이에요. 네. 발명진흥회. 아, 참,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발명진흥회는 네, 됐고요. 이 특허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놓은 게 엄청난 양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색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특허 정보는 서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환하던 쌓아낸 정보가 6억 3천만 건이 있는데요. 그 DB로 구축해서 특허 심사관들이 일일이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에 대한 이제 판단, 예. 그냥 검색이야 뭐 있는 팩트, 그러니까 있는 일종의 물리적 형상을 확인하는 거고, 예. 그에 대한 평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인데, 이제는 그건 상당 정도는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실제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AI가 특허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의 물론 몫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도 AI를 통해서 일단 검색 분석 판단을 하고 그 검색 분석 판단을 사람이 검증을 하겠죠. 예,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기술이 동일한지 알려진 기술인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논리가 합당한지, 네, 그렇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데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도움은 상당히 되겠네요. 예, 하지만 판단은 사람 몫입니다. 예. 조만간 사람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있냐는 논쟁이 벌어지겠죠. 네, 지금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원은 네, 원장 직무대행 네. 송상호입니다. 이게 특허청이 아까 얘기한 특사경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의 그 수사 권한은 없어가지고 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2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게 과거에 특허청 다닐 때는 특허청의 업무라고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식재산처의 업무가 됐으면 이거는 지식재산처 자체의 업무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경찰권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고요. 단속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업무라고 하는 게 전에는 특허청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지식재산처 자체 업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네, 보원이 단독 지원하는 건 일부